신임 하사로 잠입한 채07 출신 이유진. 매일 골프채 폭행, 횡령, 갑질을 그냥 참고 있었다. 그리고 7일째, 단상에 올라간 그녀의 견장엔 중장의 별 3개가 빛났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임 녀석들은 단순 소모품. 소령 아래론 막 굴려도 된다. 내가 다 책임질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들려온 고함은 쇳소리 섞인 듯 거칠고 불쾌했다. 제보병여단 본부 건물 로비에서 여단장 강두식 대령이 매섭게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짓거린 소리였다. 그의 전면엔 막 배치된 소위들과 신임 하사들이 머리를 바닥에 조아린 채 떨었다. 군인의 기계 대신 굴종만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강두식은 저들의 자존심쯤은 관심조차 없다는 듯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한 소위의 어깨를 지휘봉으로 쿡쿡 찔렀다. 내 골프 장비 실었냐? 금일 사단장님 모시고 필드로 나가는 날이니 재빠르게 행동해라. 알겠어? 강두식의 야비한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여기는 군대의 규율이 엄존해야 할 부대라기보단 권력을 쥔 자들의 사적인 왕국 마냥 타락해 있었다. 오뚜기 부대라는 자랑스런 이름 뒤에 가려진 부패는 벌써 썩을 대로 썩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동시간 여단 위병소 안으로 한 여군이 조용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단순한 하사 계급장을 단 그녀의 군복은 칼같이 각 잡혀 있었고 전투화는 얼룩 하나 없이 광났다. 그녀의 본명은 이유진이었다. 707. 특임대에서 독보적인 위업을 달성해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이 된 영웅이었지만 현재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이곳에 서 있었다. 이유진의 눈빛은 차고 매서웠다. 그녀는 위병소에서 신원 점검을 끝낸 후 침착하게 영내 쪽으로 발을 옮기었다. 포천의 공기는 차가웠다. 이동면과 일동면을 잇는 거대한 산맥을 타고 불어온 삭풍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이유진은 눈썹조차 떨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 속에는 지난주 육군 참모총장과 가졌던 은밀했었던 면담이 떠올려졌다. 한민석 육군 참모총장은 이유진을 은밀히 호출 명령했다. 제8보병 사단의 외형적인 실적은 탁월하지만 내부적으론 하급 간부들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첩보였다. 특히 사단장과 그 측근들이 직위를 악용해 사적인 탐욕을 채우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군의 기강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총장은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검인 이유진을 제5군단장 발령 전하사로 잠입 투입시켰다. 신고합니다. 금일부로 제보병여단 본부 중대로 전입 온 하사 이유진입니다. 돌격. 그녀는 인사행정실에 들어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는 굵고 강직했다. 그러나 그녀를 대면한 인사장교의 태도는 싸늘하기 짝이 없었다. 인사장교는 그녀의 신상을 건성 읽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여자 하사라니 성가신 일이야. 야 이하사. 너 여기 온 게 축하받을 일 아니니까 몸 조심해. 특히 우리 여단장님 눈에 띄지 말고. 이유진은 별다른 대답 없이 그가 내미는 보직 명령서를 챙겼다. 그녀의 눈길은 잠시 로비 끝을 봤다. 방금 강두식 대령의 호통이 들려온 곳이었다. 부패한 악취는 벌써 공기 중에도 만연하고 있었다. 이유진은 배정받은 관사에 짐을 놓고 곧장 업무에 투입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어이없게 여단 장실 근처의 청소였다. 대령급 지휘관의 개인 구역을 청소하는 일에 신임 하사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확실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당연한 관행 마냥 굳어져 있었다. 복도를 걷던 중에 이유진은 우연히 강두식을 마주했다. 그는 번쩍인 금색 장식이 달린 지휘봉을 흔들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이유진은 벽 쪽으로부터 FM대로 경례를 붙였다. 돌격. 강두식은 발을 멈춘 채 이유진을 삐딱하게 쳐다봤다. 그의 눈에 비친 이유진은 그저 부리기 좋은 어린 여군 하사로 보였다.
강두식은 음흉하고 불쾌한 눈빛으로 이유진의 어깨를 지휘봉 끝으로 툭 쳤다. 신입 부사관인가? 피부가 아주 곱상하게 생겼군. 야, 이하사라고 했지? 너 지금부터 내 사무실 화초 물 주는 거랑 내 전용 승용새 찬이가 담당해라. 아울러 주말에 관사 이사 도와줄 사람 필요하니까 네가 조장 맡아서 애들 좀 데려와. 알겠냐? 이유진의 눈망울이 극히 짧게 서늘이 빛났다. 그것은 두려움 아닌 끓어오르는 경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감정을 제어하고 고개를 떨궜다. 현재는 첩보를 입수하는 하사의 시기였다. 예,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강두식은 흡족하다는 듯 쪼개며 지나쳤다. 이유진은 그의 등짝을 노려보며 맘속 날짜를 카운트했다. 그녀가 여기에서 버텨야만 할 기간은 이제 겨우 6일. 7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이 연병장에서 신임 군단장으로서 놈들 앞에 설 것이다. 오후가 되자 사단장 최영호 소장이 부대를 방문했다. 제8보병 사단의 절대 권력자인 그는 강두식보다 더 교활하고 악독한 위인이었다. 최영호는 부대 점검이라는 미명하에 여단 연병장에 섰다. 하지만 그의 안중엔 장병들의 훈련 수준이나 전투 준비 따윈 없었다. 강대령 저번에 얘기한 자연산 송이는 구했나? 집사람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난린데 강원도 쪽 신만이들은 꽤나 캔다면서 최영호의 말에 강두식은 고개를 숙이며 아부하듯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사단장님. 이미 행정보급관들 풀어서 최고급으로 확보해놨습니다. 오늘 야간에 관사로 몰래 반입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병장 구석에서 진지보수 작업을 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유진은 낯을 준 채 그 모습을 싸늘히 노려보고 있었다. 군인의 본분을 잊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장군들과 그 옆에 빌붙는 영관급 지휘관들. 그들의 부패는 포천의 푸른 하늘을 덮어버린 먹구름처럼 짙었다. 그때였다. 윤상병이 발을 헛디뎌 최영호의 광이 나는 전투화 위에 흙먼지를 아주 조금 날렸다. 삽시간에 연병장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최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군화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가죽이야. 최영호는 곁에 있던 강두식의 지휘봉을 낚아채서는 상병의 방탄모를 세게 후려쳤다. 퍽소리와 함께 상병이 휘청거렸다. 주위의 장교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눈치 봤다. 이유진의 손이 곡괭이를 꽉 쥐었다. 손등에 혈관이 터질 듯 솟구쳤다. 특전사 복무 시절 생사를 오가면서 지켜내려 했던 국가의 신념이 이토록 더럽혀지는 것을 그녀는 감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당장 여기서 나서면 더 깊은 악을 도려내지 못한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흙먼지를 털어내는 상병의 떨리는 손을 지켜보았다. 야, 이하사 너 뭐해? 저놈 끌고 가서 영창 입창 을에서 작성하고 사단장님. 군화 다시 광내서 관사로 가져와 딱 1시간 준다. 강두식이 이유진을 보고 소리쳤다. 이유진은 천천히 다가가 주저앉은 상병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상병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감이 뒤엉킨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유진은 상병의 어깨를 매우 짧게 하지만 꽉 눌러 잡아주었다. 내가 해결함. 낮게 깔린 이유진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두식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 비웃음을 흘려 최영호를 따라 귀빈실로 갔다. 밤이 깊어지자 여단 본부 건물은 적막해졌다. 하지만 이유진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고성능 도청기와 특수 렌즈 장비를 옷에 숨긴 채 부대 구석을 돌았다. 최영호와 강두식이 회식을 벌이며 나누는 밀담, 공금 횡령 내역, 그리고 부하 장교들에게 행해진 갑질 증거들이 차곡차곡 확보되었다. 이유진은 지휘관실 복도 끝 그늘 속에 몸을 숨겼다. 지휘관실 안에서는 강두식이 어딘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차피 새로 오는 군단장도 여자라며 대충 말만 번지르르하게 선물이나 좀 챙겨주고 부대 결산 보고서 잘 조작해 올리면 그만이야. 특수부대 출신이래. 작전 경험 좀 있다고 폼 잡겠지만
우리 최영호 사단장님 뒷배가 어디 보통이냐? 금방 순해질 거야. 이유진은 어둠 속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순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오로지 추적하는 법과 적을 제거하는 기술만 익혀온 전사였다. 착각이 도를 넘네. 그 자만이 너희의 목을 옥죄는 덫이 될 것이다. 이유진은 독백을 내뱉으며 은밀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기동은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포천의 산줄기는 다가올 피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에는 이유진 하사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부대 내의 모든 오수 처리장 청소와 울타리 보수 작업을 혼자서 떠맡게 되었다. 동료 간부들은 그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피했다. 이유진은 묵묵히 장갑을 끼고 낯을 들었다. 그녀가 울타리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어제 최영호에게 당했던 상병이 몰래 다가와 이온음료 하나를 건넸다. 하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사님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단장님이 워낙 성격이 더러운 분이십니다. 제발 요령껏 하는 척만 하십시오. 상병의 목소리는 겁먹고 있었다. 이유진은 음료를 받아 건빵 주머니 넣고 상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죄송할 것 없다. 군대는 계급으로 억누르는 곳이 아니라 계급만큼 책임을 지는 곳이다. 조금만 버텨라. 곧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이유진의 기세에 눌려서 마른 침을 삼켰다. 일반적인 부사관에게 느껴질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유진은 작업을 끝내고 부대 구석의 낡은 창고로 갔다. 그곳에서는 강두식 대령의 명령을 받은 중령들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 평일 근무 시간에 영내 안에서 벌어지는 도박이라니 군기강의 해이가 극에 달해 있었다. 이유진은 숨을 죽이고 그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했다. 야, 이하사 거기서 뭐해? 너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워. 술 냄새 쩐 심중령이 창고 문을 나서다. 이유진을 마주치자 고함쳤다. 놈은 이유진의 멱살을 쥐려고 팔을 뻗었다. 이유진은 반사적으로 그 팔을 꺾어버릴 뻔했으나 겨우 참아냈다. 허나 그녀는 두려움도 저기도 드러내지 않는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눈깔 똑바로 안 깔아? 군생활 끝내고 싶어? 중령의 욕설이 쏟아졌고 이유진은 말없이 시선을 떨구었다. 심장 저 밑바닥에서 특임대의 본능이 꿈틀댔으나 그녀는 훗날 어깨에 달릴 계급장의 중압감을 상기했다. 이유진은 부대 밖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싸늘히 내리고 있었다. 딱 6일이 남았다. 허나 그녀에게는 1분 1초가 저 썩은 환부를 잘라내기 위한 처절한 인내의 시간이었다. 이유진은 자신의 해진 하사 계급장을 쓸어보았다. 곧 저 계급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심판을 집행하는 장군의 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강두식 대령과 최영호 소장은 아직도 그들의 세상이 영구할 것이라 착각하며 폭탄주를 말리고 있었다. 놈들이 먼지처럼 하대했던 저 여군 하사가 머지않아 놈들의 목줄을 감저 승사자라는 진실은 상상도 못한 채 포천의 여명은 안개보다 더욱 싸늘한 침묵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일동면 주변의 능선을 타고 들이치는 삭풍은 뼈를 저미는 송곳 같았다. 제보병여단 본부 중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우기 전 이유진은 벌써 잠을 깨고 있었다. 모포를 걷고 몸을 세우는 그녀의 자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주위의 동료 하사들이 꿈속을 헤매며 깊이 잠들어 있는 틈에 그녀는 기척없이 군복을 갖춰 입었다. 거울 안에 맺힌 하사 이유진의 표정은 담담했다. 허나 그 짙은 눈망울 안쪽에는 707 특임대 때부터 벼려왔던 서늘한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유진이 맡은 금일의 첫 임무는 여단장 강두식 대령의 단독 집무실과 그 내부에 은폐된 비밀 접견실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군의 작전 지휘소라기보단 은밀한 유흥가에 가까운 저곳을 막내 하사가 혼자 관리한다는 것부터가 적폐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세척 용품이 든 바구니를 끼고 복도를 지났다. 벽면 곳곳에는 부대의 찬란한 위협을 자랑하는 액자들이 붙어 있었으나 그 밑을 오가는 장교들의 낯빛은
전부 다 침울하고 딱딱하게 굳어만 있었다. 집무실 문을 밀고 들자 독한 담배 연기와 고급 위스키 향이 혼합된 역겨운 악취가 밀려 나왔다. 어젯밤 최영호 사단장과 강두식 대령이 여기에서 즐겼을 추잡한 연회의 잔재들이었다. 이유진은 조용히 창을 열고 공기를 바꿨다. 이어서 행주를 쥐고 집무실 여기저기를 훔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탁자 쪽에 있던 한 문서 뭉치에 꽂혔다. 보급품 관리 대장이라는 명패가 적혀 있었으나 실상 내용은 부대 예산을 횡령해 자택 인테리어와 명품 골프채를 구입한 장부들이었다. 이유진은 소매 끝에 감춰둔 초소형 녹화렌즈를 가동시켰다. 신념을 팔아먹은 놈들이 사는 곳에 원칙이 남을 리 없군. 그녀의 싸늘한 독백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 틈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두식 대령이 들이닥쳤다. 지난밤의 과음 탓인지 놈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예민한 기색이 가득했다. 놈은 오자마자 소파로 몸을 구겨 넣으며 이유진을 향해 지휘봉을 삿대질했다. 야, 이하사. 너 내가 어제 말한 세차는 끝냈냐? 아,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콩나물국 좀 끓여와. 내 집 앞 맛집에서 포장한 거니까 씻기 전에 대령하라고. 이유진은 작업을 중단하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돌격. 세차는 끝마쳤습니다. 말씀하신 식사도 즉시 대령하겠습니다. 토달지 말고 냉큼 움직여. 또한 너 어제 사단장님 곁에서 아부나 떨던 그 윤상병 녀석이랑 몰래 대화하는 거 봤다는 제보가 있어. 니들끼리 어떤 작당 꾸미는 거 아니지? 여기 부대에서 내 심기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다. 강두식은 미심쩍은 눈길로 이유진을 쏘아보았다. 이유진은 눈가를 바닥에 깔며 살기를 숨겼다. 그녀의 신경들이 반사적으로 강두식의 급소를 향해 튀어나가려 했으나 그녀는 질긴 인내심으로 몸을 제어했다. 지금은 포위망을 좁혀가는 단계였다. 오전 시간 이유진은 강두식의 개인적 잡무들에 혹사당했다. 여단장의 군화를 광내고 그의 처가 지시했다는 명품관 쇼핑백들을 나르며 급기야는 사단장 최영호 소장의 생일 파티에 보낼 청첩장을 직접 타이핑하는 짓까지 했다. 그 와중에 그녀가 포착한 것은 단순한 횡포를 초월한 막대한 비리의 연결고리였다. 중령급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환심을 사고자 병사들을 차출해 개인적 파티를 돕게 하고 있었고 그 보상으로 인사 고과를 톡톡히 챙기고 있었다. 중식 시간 일동면의 제보병여단 연병장에는 비정상적인 위압감이 흘렀다. 최영호 사단장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탓이었다. 그는 강두식 대령을 대동하고 병사들의 식사 배급 상황을 점검했다. 허나 그건 쇼윈도식 지휘의 끝판왕이었다. 식당 안쪽에는 몰래 공수해온 특선 일식 세트가 지휘부 고위 장교들을 위해 미리 세팅되어 있었다. 병사들이 국도 없는 밥알을 물로 넘기는 사이 간부들은 그들 등 뒤에서 초밥과 탕을 즐겼다. 강 대령, 내일이면 도착한다는 그 여군 단장 말이야. 낙하산 주제에 특수전 좀 띄었다고 뼈 굵은 야전 지휘관들을 쥐고 흔들려 하겠지. 한민석 총장 믿고 저렇게 설치는데 우리가 확실히 기를 죽여놔야 하지 않나? 최영호 소장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비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사단장님. 전방 부대가 계집 장성 하나 떴다고 금세 바뀌는 곳이겠습니까? 오시자마자 가짜 보고 체계에 갇혀버리게 해서 상황 파악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실전을 모르는 여자가 감히 뭘 알겠어요? 놈들의 조롱은 식당 뒤편에서 행주를 빨고 있던 이유진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눈가에 차가운 살기를 띄었다. 그녀는 놈들이 떠드는 현장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꿰고 있었다. 그녀가 최전방 고지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할 때 저들은 안락한 관사에서 부하들의 월급을 빼돌리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에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다. 강두식 대령이 본인의 골프 연습을 핑계로 연병장 정중앙에 불법 연습장을 만든 것이었다. 그는 어린 간부들과 병사들을 관역처럼 세워두고 타구 방향을 감시하게 시켰다. 야, 이하사. 너는 저기 150님 지점에 가서 공이 어디 떨어지는지 몸으로 받아내. 하나라도 놓치면 오늘 휴식은 없다.
이유진은 대꾸 없이 연병장 한복판으로 성큼 걸어갔다. 포천의 따가운 땡볕이 쏟아지는 연병장에서 그녀는 쇄도하는 골프공들을 노려보았다. 공이 그녀의 군화에 부딪힐 때마다 강두식의 조소와 짜증이 섞인 고함이 날아왔다. 곁에 서 있던 이 소위가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으려 하자 강두식은 채를 잡고서 달려왔다. 빠져가지고 너희 같은 놈들은 군인이 아니야. 지휘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난감일 뿐이라고. 일어서 강두식은 소위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쿡쿡 찌르며 멸시를 주었다. 이유진의 눈빛이 찰나의 적을 사냥하는 맹수의 것으로 변했다. 그녀는 건빵 주머니 안에 녹음기 스위치를 켰다. 그것은 수사단 한라인 연결이었다. 여기는 흑조. 현재 제15보병 여단 연병장 지휘관의 명백한 인권 유린 및 폭행 혐의 현장 증거 확보. 군수 횡령 장부 및 리베이트 포착. 작전 달성률 90%. 이어폰 너머로 한민석 총장의 무겁고 낮은 명령이 전해졌다. 보안 유지하라. 취임식 때 놈들을 처단한다. 이유진은 통신을 끄고 다시 어수룩한 하사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두식이 날린 공을 주워들고 그에게 걸어갔다. 강두식은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은 이유진의 태도가 기분이 나쁜지 눈을 치켜떴다. 너는 왜 이렇게 건방져? 힘이 남아도는구먼. 이 하사, 너 오늘 저녁에 내 관사로 와서 정리 좀 거들어. 내일 손님 오는데 집이 엉망이라고 마누라가 성화다. 토 달지 말고 튀어와. 이유진은 조용히 목례를 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여단장님, 기필코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깊자 이유진은 명령대로 강두식의 관사를 찾았다. 위수지역 내 은밀한 부촌에 자리 잡은 저택은 일개 군인의 집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사치스러웠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강두식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TV를 보고 있었고 그의 처는 도도한 표정으로 이유진에게 앞치마를 던졌다. 물기 하나라도 남기면 우리 그이한테 말해서 너 군생활 꼬이게 만들 줄 알아. 군인 됐으면 눈치가 빨라야지. 계집애가 어디서 군복을 입어? 이유진은 묵묵히 집안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구석이 아닌 소파 뒤 틈새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부착하고 있었다. 강두식은 부인과 잡담하며 사단장 최영호와 작당한 공사 입찰 조작 내용을 자세히 떠벌렸다. 어떤 건설사에서 얼마의 리베이트를 챙겼는지, 이번에 군단장이 오면 어떻게 서류를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음모가 이유진의 이어폰에 기록되었다. 문을 나서며 이유진은 정원 구석에 놓인 비싼 수석들을 응시했다. 매끄럽게 닦인 돌들 밑바닥엔 더럽고 축축한 이끼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갑 속에서 707 특임대 시절 전우들과 함께한 사진을 꺼내보았다.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웅들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목숨 걸고 수호한 땅은 이런 돼지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7일. 그 찰나의 시간이 너희에게는 끝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다. 이유진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부대로 잠입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이제 어리숙한 하사의 것이 아니었다. 군의 질서를 확립하고 썩은 환부를 제거하기 위해 잠입한 냉철한 집행관의 움직임이었다. 이튿날부터 부대의 공기는 더욱 이상하게 돌아갔다. 사열식을 코앞에 두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본인들의 비리를 감추려 부하들을 더욱 악독하게 굴렸다. 전투 준비는 무시됐고 오직 사열대 보수와 의전 예행 연습에만 아까운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유진은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조용히 소외받는 병사들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창고 뒤에서 몰래 눈물 닦는 신입 여군 하사의 등을 다독여 주었고 가혹한 얼차려 받는 대원들의 주머니에 자신의 간식들을 슬며시 찔러 주었다. 대원들은 낯선 여군 하사 이유진에게서 따뜻한 위로감과 벽을 보았다. 그녀가 눈을 맞출 때면 강두식의 고함도 최영호의 강압도 전혀 무겁지 않게 여겨지는 불가사의한 기분이었다. 그 긴장의 마지막에서 포천의 골짜기들 위로 붉은 빛이 쏟아졌다. 겨우 행사 전까지 남은 여유는 한나절이었다. 이유진은 운동장 정중앙에 서서 지휘관 기가 펄럭일 허공을 응시했다. 공중에 휘날리는 깃발의 자태가 흡사 그녀에게 돌격의 명령을 내리는 전령처럼 다가왔다. 이유진은 자신의 군화의 끈을 다시 한번 야무지게 고쳐맸다. 그녀의 외투 안쪽 주머니엔 벌써 수많은 종류의 횡령 장부들과 녹취 파일들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방아쇠의 안전을 푸는 것뿐이었다. 강두식 대령은 아직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간부들을 갈구고만 있었고
최영호 소장은 사령관 환영식에서 이유진 장군을 어떻게 망신 줄지 꿈꾸면서 양주를 마셨다. 놈들은 본인들의 목덜미 밑에 서늘한 파멸의 비수가 겨눠져 있다는 현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끝까지 탐욕의 꿀물에 빠져 있었다. 이유진은 가만히 숨을 골랐다. 전방의 매서운 돌풍이 그녀의 머리칼을 쳤다. 그녀의 눈가에 서린 살기는 냉혹다 못해 아릴 듯했다. 707의 신화 전군 최연소 여성 장군 이유진. 그녀의 숨겨진 복수는 방금 전주곡을 끝내고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방의 지형은 어둠 깔리면 더욱 사납게 위용을 드러냈다. 제8기 개화사단 소속 1기 가벼단의 연병장은 새벽이 깊은 때에도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지휘관 최영호 장군의 명령의 계획에도 없던 무리한 야간 제식훈련 예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새 부대 지휘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도한 허례만이 이 부대의 창설 목적이 된 듯 싶었다. 이유진은 운동장 외곽에서 커다란 음향 앰프를 나르며 저 모습을 노려보았다. 야, 이하사, 너는 뭐 때문에 행동이 그따위야? 사령관님 오시는 날 정렬이 1cm라도 삐뚤어지면 네가 옷 벗을 거야. 강두식 연대장의 신복인 작전참모 소령이 이유진을 보고 손가락질했다. 놈은 벌써 알코올이 과했는 듯 안면이 붉게만 물들어져 있었다. 이유진은 말없이 무릎을 굽혀 물건을 바닥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시정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한 대기층을 갈라 야무지게 퍼졌다. 이유진의 눈길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부하들을 괴롭히는 최영호 장군을 쳐다봤다. 놈은 롱패딩을 여러 개 껴입고 뜨거운 물을 즐기며 캥겹 야전상에만 걸친 채 덜덜 떠는 대원들을 보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건 꼭 우리 부대의 군기를 잡는 건 일이야. 날씨 좀 춥다고 지휘관 행사를 망쳐버려도 되겠어. 강대령 거기 단상의 장식은 덜 고급져서 안 돼. 비단 천 좀 다 가져와. 강두식은 최영호의 기분을 띄우기 위해 예하 부하들을 닥달기 시작했다. 인근 시내면과 읍내면의 전체 잡화 상점을 털어서라도 붉은 천을 찾아오라는 미친 명령이 하달됐다. 이 신입 소위가 운영 자금이 없다면서 어렵사리 또 거절하자 강두식은 쥐고 있던 곤봉으로 소위의 머리를 인정없이 두들겼다. 돈이? 니놈들 밥값 좀 줄이면 될 일 아냐? 사령관님 맘에 들면 전부 다 상금으로 보상받는 거야. 저 한심한 녀석아. 이유진의 눈시울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옷 속에 감춰둔 소형 캠코더 전원 여부를 체크했다. 벌써 강두식이 훈련 지원금을 빼돌려서 자신의 골프채를 구매하고 대원들의 회식비를 유용해 지휘관의 진급 기념 파티를 기획하고 있다는 핵심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였다. 야심 2시가 지나서야 훈련이 마쳤다. 대원들은 기절을 하며 생활관에 갔지만은 이유진에게는 별의 지시가 떨어졌다. 연대장 강두식의 숙소에 있는 비밀 금고를 청소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진은 흙빛이 짙게 내린 시골길을 걸어가며 그녀의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뎠다. 숙소에 당도하니 강두식은 벌써 델라가 된 채로 거실의 대자로 뻗어 있었다. 놈은 이유진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비틀대면서 걸어왔다. 야, 이하사, 너 센스 있어. 사령관 행사만 잘하면 내가 너 장군님의 전속으로 발령해 줄까? 거기 가면 공금 삥땅 치는 맛이 짭짤할 텐데 말이야. 그치만 내 뜻 잘 따라야 한다. 엉. 놈은 이유진의 볼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이유진은 동물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707 부대원 시절 적군들의 총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녀였으나 내 편이라고 믿었던 상관의 더러운 눈빛은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불러왔다. 연대장님 과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청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미쳐가지고 너 같은 녀석 하나 매장시키는 건 껌도 아니야. 강만석은 비틀거리며 거실 탁자에 엎드려 잠들었다. 임수진은 욕실로 들어가 신속히 문을 잠갔다. 그녀의 손은 본능처럼 다급히 움직였다.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에는 최영호 사단장과 강두식 여단장이 지난 3년간 방산업체로부터 받아챙긴 리베이트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전방 지역의 부대 납품 권한을 독점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오고 간 비자금 내역이 윤서연의 태블릿에 전부 복사되었다. 이제야 덜미를 잡았군. 이유진은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관사를 나섰다. 멀리 백운산 자락에 불그스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잠시 멈춰서 연병장 위를 뛰어다니는 활기찬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건만
정작 군의 지휘부는 썩은 욕망에 찌들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본부 중대에는 긴급 점호가 실시됐다. 검열식에 사용될 차량의 정비가 불량해 보인다는 핑계로 강두식 대령이 난동을 부린 것이었다. 그는 수송 정비를 맡았던 병장을 정비고 앞마당에 무릎 꿇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너 같은 놈은 쓰레기 새끼야. 지휘관님의 얼굴에 똥칠한 패급이라고. 강두식은 지휘봉을 들려했고 주위의 간부들은 눈을 피했다. 그때 이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여단장님 차량 정비 규정에 의하면 5일 누유는 부품 자체의 내구연한 초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사 하나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는 지휘권의 보탬이 안 됩니다. 정비고는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듯 조용했다. 오동팔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이유진을 쏘아보았다. 이중사,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너 돌았어? 군생활 끝내고 싶어? 임수진은 피하지 않고 강만석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중사의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있었다. 강두식은 찰나였지만 이유진의 기운에 질려 뒷걸음쳤다. 저것 당장 끌어내. 내 지시 불이행과 하극상로 당장 징계 때려. 강만석의 외침에 간부들이 달려왔다. 이유진은 반항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렸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 징계는 그녀의 작전 중 하나였다. 그녀가 격리된 동안 강두식과 최영호는 안심할 것이고 그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할 것이었다. 임수진은 부대 내의 캄캄한 창고에 갇혔다. 창문으로 비치는 철원의 햇살은 야속하게 밝았다. 그녀는 상자의 기대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사령관 박문일의 모든 계획들이 시뮬레이션 되었다. 갇힌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본부 포대의 행보관이었다. 그는 30년을 군에 헌신하며 부대의 온갖 비리를 지켜봐왔던 증인이었다. 행보관님은 이유진의 손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쥐어주었다. 이 중사 자네 정말 배짱이 두둑하군. 지휘관님한테 그렇게 개기면 군생활 꼬이는 걸 몰랐나? 이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행보관님을 쳐다보았다. 보급관님께선 이 부대의 썩은 물을 마시고 사실 겁니까? 행보관님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다. 그는 밖을 확인하고 작게 중얼댔다. 나라고 왜 안 보겠나? 하지만 최영호 사단장님은 국방부 장관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야. 중사 하나가 덤빈다고 바뀔 현실이 아니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군의 정의는 세워야 합니다. 보급관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악을 도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유진의 목소리에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담겨 있었다. 행보관님은 한참 동안 이유진을 생각하다가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두식 대령이 그동안 간부들에게 지시한 횡령 지시와 성추문에 대한 결정적인 녹취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분 또한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도움은 꼭 갚아드립니다. 임수진은 행보관님이 건네준 칩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반격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 그 시각 사단 관사에서는 최영호 소장이 강두식 대령과 함께 양주를 까고 있었다. 강 대령 그 이중사라는 애는 처리가 됐나? 아주 성가신 존재가 되었구먼. 염려 마십시오, 사단장님. 지금 영창에 가두어 놨습니다. 검열식 끝나면 가짜 정신병 진단서 떼어서 전역킬 생각입니다. 최영호는 흡족하다는 듯 비열하게 웃었다. 잘했어. 내일이면 육군 참모장이 오겠군. 여자라고 하니 적당히 꽃다발 주는 척하면서 우리 부대의 가짜 회계장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한민석 총장이 아끼는 후배니 겉으로는 비위 좀 맞춰주자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서서히 잠식당해 갔다. 검열식 당일 새벽 이유진은 행보관의 도움으로 은밀히 부대를 탈출하였다. 그녀는 이동면 근처의 한 안전 가옥으로 갔다. 그곳에는 군사안보에서 파견된 수사 요원들이 그녀와 접선하고 있었다. 이유진은 중사 계급장이 박힌 땀에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물기를 닦고 전신 거울을 보자. 그곳에는 이제 나약한 여군 하사는 없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 확고한 신념이 서린 눈매, 아울러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번득이는 세 개의 별. 중장 이유진의 참모습이었다.
전속 부관들이 티끌 하나 없는 군단장, 전용 정복을 그녀에게 건넸다. 흉부에는 특수 임무 수행 당시 받은 기장들이 영광스레 자리를 잡았다. 이유진은 허리에 지휘관용 권총을 차고 모자를 눌렀었다. 시작할까? 넵. 사령관님. 모든 채비를 끝냈습니다. 수사관과 헌병들이 사단 연병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유진은 창밖을 응시하였다. 저 멀리 부대 깃발이 나부끼는 사단 연병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선 아마도 최영호와 강두식이 뻔지르르한 예복을 입고 허세를 부리며 신임 사령관을 영접할 채비를 하고 있을 게 뻔했다. 출발. 대한민국 군대에 더 이상 비리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러 이유진을 태운 검은색 세단 차량이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돌진하기 시작했다. 차량의 앞부분 위에서는 사령관의 상징인 세 개의 별이 수놓인 성판이 바람을 맞으며 펄럭였다. 사단 연병장에는 군악대의 행진곡이 퍼지고 있었다. 최영호 소장과 강만석 대령은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지휘 차량의 도착을 기다렸다. 수많은 병사들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눈엔 고단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사령관의 관용 차량이 행사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영호는 복장을 바르게 정돈하며 강두식에게 귓속말했다. 자, 이제 쇼를 할 시간이다. 깍듯하게 모시는 척해. 세단이 정지에 서고 전속이 문을 열었다.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그곳으로 쏠렸다. 이윽고 그 차에서 내려선 사람을 본 찰나. 최영호와 강두식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모자 밑으로 보이는 안면은 요전날 본인들이 독방에 가두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견장에는 본인들보다 훨씬 높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중장의 별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유진 장군은 천천히 매우 위엄있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운동장의 정막을 깨트렸다. 최영호는 미친 듯이 몸을 떨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충성 제8보병 사단장 소장. 최영호 사령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놈의 목소리는 흉하게 삑사리가 났다. 이유진은 놈을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을 했다. 최영호 소장, 그리고 강만석 대령 당신들의 장난은 오늘부로 끝.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눈이 동그랗게 떴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부대의 넓은 연병장은 살얼음판 같이 변했다. 구령대 위에 선 이유진 장군의 양쪽 어깨 위에는 계급장이 한낮의 태양을 받아 차갑게 번득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거만하고 뻔뻔하던 최영호 소장과 강두식 대령은 마치 커다란 철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수많은 부대원들은 자기들이 일주일 본 그 하사가 실은 신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헉하고 놀랐다. 이유진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부관에게 넘겼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밑으로 보여진 그녀의 이마에는 특수부대 복무 시절 생긴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약장보다 더 값비싼 군인 투혼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모두 다 눈에 담았다. 나는 지난 일주일 이곳에서 하사 윤서열로 지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병장 모퉁이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말에는 적개심보다 더 짙은 비통함과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자랑스런 오뚜기 부대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병사의 식대비를 횡령해 제 배를 채우는 욕심이었고 지휘관의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 부하 장교들을 머슴처럼 부리는 갑질이었다. 군복은 나라를 수호하는 수의이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최영호 소장은 사시나무 떨리는 손으로 단상 기둥을 잡았다. 그는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 보려 입을 열었다. 사사령관님, 이것은 필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부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고 군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조금의 긴장감을 유지했을 따름입니다. 이유진은 고개를 돌려 최영호를 쏘아봤다. 그 매서운 눈빛에 최영호는 뒤로 흠칫 물러났다. 성과? 부하들을 군화로 까고 골프채로 조인트를 까서 만들어낸 결과가 성과냐? 아니면 보급품을 횡령해 관사의 비품을 바꾸고 마누라 짐꾼 노릇을 하게 한 것이 지휘권 행사인가? 이유진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행보관이 넘겨준 피눈물 어린 장부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보병 여단장 강두식 대령 부식비 예산 2천만 원 횡령하여 사제, 골프 채랑 및 양주 세트 구입,
예하부대 병사들을 관사 청소 및 가구 옮기기에 사적으로 차출, 반발하는 신임 소위에게 얼차려 등 가혹행위, 게다가 최영호 소장에게 보낸 비자금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강만석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그는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저항할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윤서연의 신호에 맞춰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단상을 포위했다. 군형법상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그리고 부대 자금 유용 혐의로 최영호와 강두식의 계급장을 박탈하고 긴급 체포한다. 자비 없는 심판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더불어 이 비리에 가담한 모든 간부들을 당장 압송하라. 헌병대가 거칠게 두 사람을 제압했다.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던 번쩍이는 가죽 요대와 계급장이 비참하게 뜯겨 바닥을 뒹굴었다. 한때의 영광은 오욕이 되었다. 병사들의 함성이 터졌다. 가슴 뚫리는 쾌감이었다. 이유진은 죄인을 외면했다. 악습은 끝났다. 정의가 왔도다. 새 역사를 쓴다. 모두가 감격했다. 이 순간은 영원하리라. 진정한 군인의 승리였다. 그녀는 격려했다. 미안하다. 고통은 끝이다. 내가 지킨다. 함께 가자. 승리로. 우리는 하나다. 필승. 이제 시작이다. 너희는 최고다. 힘내라. 나의 전우들이여. 참으로 사랑한다. 이제 비정상은 없다. 원칙만 있다. 명예는 희생이다. 내가 증명한다. 나를 믿어라. 정의를 보여주마. 우리는 강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군인이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함성이 연병장을 메웠다. 천둥 같은 소리였다. 산천이 울렸다. 이유진은 단상을 막 내려왔다. 그리고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어제 만난 그 병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참 따스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병사는 울며 격려했다. 고생 많았다. 내 눈물은 빛날 것이다. 병사는 흐느꼈다. 벅찼다. 주변도 숙연했다. 진심은 통했다. 그들은 서로 믿었다. 전우회가 활짝 꼽혔다. 이유진은 병사를 안아주었다. 손길은 참 따뜻했다. 육군의 전설인 그녀는 이제 모두의 영웅이자 희망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부대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유진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었다. 이유진의 개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짐도 풀지 않은 채 사단 본부로 들어갔다. 그곳에 야전 침대를 놓고 업무를 시작했다.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타협은 없었다. 최영호의 거만한 초상화가 걸려있던 벽면은 텅 비었다. 그 빈자리는 군인의 다짐을 새긴 낡은 액자가 대신 채웠다. 검소함이 허영을 몰아냈다. 이유진은 밤새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낭비된 예산을 찾아내어 병사들을 위해 쓰도록 바꿨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군수 참모 이따위가 예산 아닌가. 관사 꾸밀 돈으로 전방 소초 보일러부터 당장 교체해라. 병사들은 얼음장 같은 물에 씻고 있는데 지휘관이란 작자가 꽃놀이나 즐겨서야 되겠나? 제정신인가? 참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받아 적기에 바빴다. 과거 비굴하게 아부나 떨던 그는 서슬퍼런 장군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유진의 카리스마에 그는 완전히 압도당해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며칠 뒤 이유진은 여단을 다시 찾았다. 성판기가 펄럭이는 지휘 차량이 들어왔다. 장병들은 환호했다. 그녀는 당당했다.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위병들은 잔뜩 얼어 있었으나 차에서 내린 이유진이 따뜻하게 웃어주자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그들은 우렁차게 격려 구호를 외쳤다. 돌격 여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유진은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발길은 지휘부가 아닌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향했다. 거침없는 행보였다. 직무대리가 당황해서 뛰어왔다. 군단장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의전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애들 보급품이나 더 신경 써라. 난 접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 새끼들 밥은 잘 먹는지 보러 왔다. 이유진은 곧장 조리실로 들어가 위생 상태와 식단을 꼼꼼히 살폈다. 간부용 호화 식단은 사라졌다. 이제 모두가 똑같은 밥을 먹는다. 공정이 실현된 식탁이었다. 이유진은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옆자리엔 구면인 상병이 있었다.
그는 기겁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유진이 어깨를 토닥이며 앉혔다. 긴장 말고 들어라. 밥은 좀 먹을 만하냐?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다. 네. 반찬도 잘 나오고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상병의 씩씩한 대답에 이유진은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는 식사였다. 특전사 시절의 전투식량이나 고위급 만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정이가 깃든 밥상은 그만큼 달고 귀했다. 식사 후 이유진은 연병장에 섰다. 강만석이 사적으로 만든 골프장의 흔적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시했다. 당장 저것을 없애고 장병들이 쉴 수 있는 울창한 숲을 조성하도록 해라. 병사들이 훈련 중에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챙겨라. 군대는 지휘관의 사유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헌신을 배우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단 간부들에게 묵직한 충격을 주었다. 이유진은 즉시 연병장에 모인 간부들을 주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더 냉철해졌다. 나는 파병 작전지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그곳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신뢰였다. 계급은 군림을 누리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부하의 뒤를 지키기 위한 의무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급을 앞세워 사적 욕심을 채우거나 부하를 하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당장 그 군복을 벗게 하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충성. 간부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울렸다. 이유진은 부대를 나서기 전 주임원사를 잠시 찾았다. 그녀는 노병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원사님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진정한 군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임원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묻어두었던 양심을 군단장님께서 다시 꺼내주셨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이유진은 지휘 차량에 탑승하며 포천의 일동면 거리를 응시했다. 길가에 선 가로수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제 출발이었다. 제5군단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관으로서 그녀가 짊어질 짐은 무겁고 컸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정한 애국심으로 뭉쳐진 수만 명의 부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지휘 차량이 어둠을 뚫고서 군단 사령부로 달렸다. 그 거침없는 뒷모습은 대한민국 육군이 가야 할 정의론, 미래를 상징하는 이정표와도 같았다. 이유진 중장이 불러온 개혁의 태풍은 강했었으나 수십 년간 뿌리내린 비리의 관습은 쉽게 뽑히지 않았다. 제8보병 사단의 지휘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대 구석에는 최영호와 강만석의 비호 아래 이득을 챙겼던 세력들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유진의 개혁을 지나가는 회오리로 간주하며 몸들을 잔뜩 웅크린 채 다시 흙탕물이 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진은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앉아 포천 일대의 작전도를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사단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 깊숙한 골짜기에 배치된 격오지 부대들로 향해 있었다. 떠들썩한 사단 연병장의 비리는 잡았을지 모르나 감시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산속 소초들의 실상은 알 수 없었다. 부관, 금일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동면 산악지대에 있는 독립 소초들을 둘러보겠다. 군단장님, 그곳은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빙판길이라 위험합니다. 정식으로 사단에 연락하고 경호팀을 대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초임 간부 시절 겪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나? 정식 보고서에 적힌 문구들은 지휘관이 믿고 싶어하는 허상일 뿐이다. 이저루 모신정부는 나는 숨겨진 진짜의 실상을 보러 가는 것이다. 지프차 한 대면 충분하다. 이유진은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전투복을 입고 어깨에는 장군의 계급장 대신 심플한 견장을 찼다. 그녀를 태운 지프차는 일동면을 지나 가파른 산길로 올라갔었다. 길은 좁고 거칠었으며 깎아지른 낭떠러지 밑으로는 시리도록 차가운 물이 흘렀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보 병여단 예하의 한 격오지 소초였다. 부대에 도착하자 당직 사관이 기겁하며 뛰어나왔다. 군단장이 통보도 없이 산꼭대기 부대에 방문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한 일이었다. 도돌격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유진은 거수 경례를 받으며 막사 안으로 발을 들였다. 공기는 무거웠고 건물 안쪽에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바로 병사들이 머무르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생활관 한 구석에서 송이병이 다리를 끌며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거기 이병 다리는 왜 저러나? 이병은 겁을 먹은 눈빛으로 이유진을 응시하다가 당직 사관의 눈치를 보았다. 당직 사관이 얼른 대답했다. 아, 저 녀석은 어제 작업 중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곧 멀쩡해질 겁니다. 이유진은 당직 사관을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봤다. 야전 지휘관 시절부터 길러진 그녀의 감각은 이것이 단순한 부상이 아님을 직감하게 하였다. 그녀는 이병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서 앉아 그의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다. 이병의 종아리에는 시커먼 피 멍들과 함께 군화발에 밟힌 듯한 흔적이 자욱했다. 이것이 훈련 도중 입은 타박상인가? 당직 사관, 내 눈이 옹이구멍인가? 이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자 소초 내부에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이병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말해라. 나는 군단장이기 전에 내 편이다. 누가 그랬냐? 이병은 막았던 울음을 터트리며 입을 뗐다. 지휘관이 바뀌고 세상이 모두 변했다고는 하지만 이곳 산속 소초는 여전히 폭력의 망령이 지배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지휘관과 보급관들은 최영호 소장의 사적인 인맥으로 맺어진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기들 자리가 위태롭자 애내진 병사들을 쥐잡듯이 닥달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어딨나? 지휘관은 현재 시내의 식당에서 민간 건설사 대표와 술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유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병사들은 산속에서 상처 입은 몸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이탈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읍내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헌병대 수사과로 연락했다. 금일 야간 소초를 포함해 독립중대 전체에 대한 불시 검문을 단행한다.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들의 동선을 즉시 추적하고 병역 내 부조리가 존재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열외 인원은 절대 없어야만 한다. 이유진은 당일 밤 내무반에서 병사들과 같이 밤을 보냈다. 그녀는 멍든 일병의 환부에 연고를 발라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부식 비용을 횡령해 간부 회식비로 탕진한 사실, 포상 휴가를 빌미로 한 뇌물 강요 등등 차마 듣기 거북한 악습들이 터져나왔다. 동틀 무렵 읍내에서 만취해 복귀하던 지휘관은 위병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과 윤혜진 장군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서 기절했다. 임수진은 널브러진 자를 싸늘히 쳐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삼킨 술은 부하들의 피고름이다. 군인의 자격을 상실한 놈에게 용서는 없다. 최전방 소초에서 촉발된 수사는 산불처럼 퍼져 군단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윤혜진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한민석 대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해 군 조직에 기생하는 비리의 싹을 모조리 잘라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러나 반발도 상당히 거셌다. 최영호 소장과 결탁한 일부 예비역 장군들과 여의도 줄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이유진의 숙청이 너무나 급진적이라며 언론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군의 위상을 깎는다는 핑계였지만 진실은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었다. 며칠 후 육군 본부에서 개최된 지휘관 회의에 출석한 이유진은 다수 별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다. 한 선임 장군이 그녀를 보며 가시돋친 말을 건넸다. 이중장 개혁도 좋지만 군대는 계급 체계가 전부인 곳이네. 초급 간부처럼 현장을 돌면서 내부 총질하듯이 자기 사람들을 징계하면 대체 누가 겁나서 통솔을 하겠소. 이유진은 회의 탁자 한가운데 서서 그를 정면으로 노려봤다.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지휘관이 아닌 병사들이 충성하는 지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강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제가 도려낸 건 제 살점이 아니라 군을 병들게 한 악성 종양입니다. 선배님께서는 그 종양 덩어리를 우리 살점이라 여기시는 겁니까? 이유진의 거침없는 반박에 회의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었다. 그녀의 주장은 막힘이 없었고 명분은 확실했다. 한민석 육군 참모총장은 만족한 웃음을 보이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주둔지로 복귀한 임수진은 대규모 군단 전술 훈련을 계획했다. 근본 훈련은 단순한 부대 이동이 아니라 쇄신된 군단이 얼마나 막강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였다. 그녀는 제8기동 사단을 선두해뒀다. 훈련 당일 훈련장의 광활한 평야에는 수백 대의 장갑차와 전차가 집결해 있었다. 이유진은 직접 방탄모를 쓰고 장갑차 위에 올라갔다. 그녀는 통신망을 통해 전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는 군단장. 우리는 오늘 조국을 수호하는 강철의 방패임을 입증할 것이다. 너의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라.
지휘관은 제일 위급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전군단 돌격. 훈련은 실전과 다름없었다. 이유진은 벙커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대신 직접 훈련장을 누비며 병사들의 사기를 확 끌어올렸다. 험준한 산악 루트를 기동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집중 폭우로 약해진 집안이 붕괴되며 선두에 섰던 장갑차 한 대가 절벽 쪽으로 미끄러진 것이다. 장갑차 안에는 3명의 대원이 갇혀 있었고 절벽 아래는 급류가 굽이치고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한참이 걸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이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몸에 익힌 레펠 하강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장갑차로 진입했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모두 만류했지만 이유진은 이미 로프에 몸을 맡긴 상태였다. 내 새끼가 저기 있다. 지휘관이 부하를 두고 뒤로 빠지는 일은 없다. 이유진은